다음입니다. 코스피 3000 무슨 소리냐? 코스피 5000 간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또 바빠질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는 증시가 조금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정치 테마주, 정책주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면은 이제 오는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섹터가 출발할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2600 간다. 자, 폭락에 대한 무서움은 어느 정도 지나간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단기적 2600포인트 딱 이 라인이죠. 전 고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국장도 괜찮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 해소, 추경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은행, 화장품, 화학 등이 좋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키는 외국인이 들고 있다. 자, 지금 증시는 조금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증시 속에서 확실한 거는 6월 대선이 온다는 거, 그거 하나다 뿐이니까 대선 관련주만 급등락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대선 관련주 이거 좀 과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10일 연속 상한가인가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오른 주식에서 슬슬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돈이 빠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키는 외국인이 들고 있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떤 섹터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지가 앞으로 5개월 정도를 책임지는 섹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반도체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 선방 소식. 반도체는 결국 실적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려면 수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4월 수출 흐름이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반도체만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하네요. 나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다 이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 외국인의 복귀, 그리고 3전 상승으로 인한 코스피 상승,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전 목표가 일단 8만원 잡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3000 무슨 소리냐? 코스피 5000 간다. 자, 나왔습니다. 코스피 5000 공약이 떴어요. 이재명 예비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꺼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막 요즘 증시 보면은 미칠 듯이 올라간 애들, 저 친구들부터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5000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가 좀 중요하겠죠. 어쨌든 5000이라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과거에 얘기했던 금투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한 10,000 정도 찍으면은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 이번 주 주목 포인트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현지 시간 20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 인도량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델 Y의 양산도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죠.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악재를 뒤집을 만한 호재를 꺼낼 수 있을지, 그리고 6월에 공개되는 로보택시 이야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로 복귀하는 그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4일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23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간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미통상협의. 자,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서 장관급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세 소식이 나온 후 미국과 첫 만남을 가지고 협상을 모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무역 균형, LNG, 조선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조선주가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난리가 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이 적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선박 규제라는 호재가 등장하면서 특히 해운주가 장 초반 오르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 호재가 등장했지만 막상 국내 조선사들은 머리가 아프다는 소식.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산 선박 규제가 예상보다 약한 거라고 합니다. 노무라를 비롯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순한 맛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라는 한국조선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아니라 중립으로 하향 조정도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순한 맛이라도 결국은 그 매콤함은 좀 남아있다. 수수료 시스템 때문에 중국에서 배를 발주하는 게 당연히 줄어들 거고 이는 당연히 호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조선주는 바닥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기업이죠. 이 위에 있는 기업이 더 올라가려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더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만한 건덕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또 이 와중에 미국산 LNG 선박 확대라는 소식도 조선사들의 머리를 현재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8년부터 미국산 LNG 운반선 운송 비율이 정해져서 최종 15%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미국에서 만들고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고 조선 특히 LNG 선박도 미국에서 만들라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조선을 만들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투자한다고 당장 뭐 배가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하지만 이 사이클이 과연 영원할 것이냐 이게 걱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2020년, 2021년, 2022년 그때 당시에 반도체나 2차전지 열심히 돈을 잘 벌면서 미국에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조선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조선주도 현재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음입니다. 영화관은 어떻게 될까요? 자, CJ CGV 주가가 이제 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때만 해도 10만 원을 넘었던 주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가 뭔가 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확실히 뚝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는 전체 643만 명이라고 합니다. 히트 영화도 부족하고 OTT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영화관에 내놓을 작품마저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가?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OTT 한 달 금액이랑 영화관 한 편 가격이랑 똑같다 보니까 사실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영화관만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들은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콘서트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이제 어떠한 경기를 같이 보는 문화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어느새 신고가. 자, 지난번 월배당 100만원 콘텐츠에 들어왔던 종목 중 하나였죠. 한국전력 슬금슬금 오르더니 결국 52주 신고가 써냈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매력은 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당 및 안정성이죠. 경기 침체 등의 걱정이 현재 있는 와중에 이러한 단단함은 충분히 주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은 배당 확대 기대감도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올해 예상 배당금은 1,500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5%가 넘는 배당률이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뷰는 뭐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사 모을 수 있고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한국전력 주가가 뭐 28,000원을 넘어서 3만원 근처가 된다면은 배당 받겠다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거는 뭐
매도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아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근처가 된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거 말고 다른 배당주도 노려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LPR 동결. 중국이 LPR을 또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6개월 연속 동결 중인데요. 미중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양회에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지급 준비율 등 인하를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만 해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LPR을 낮추면 위안화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동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제 경기 부양 의지는 나타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 뜨는 사기법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수법인가 봤더니 자기들이 기관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기관이니까 배정받는 물량도 더 많으니까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청약하면은 우리가 배정 수량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겠죠.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은 지가 다 하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니 아는 사람도 더 위험합니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혹시 뭐 돈 벌 생각이 있냐?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사람이 나는 뭐 돈 버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이런 기회를 나누고 싶다, 이런 사람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 길이 또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름들께 연락 절대 드리지 않고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투자 대행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런 거에 실력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지난 19일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서 인도적 관점에서 30시간의 휴전을 선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협상에 대한 진척이 없었고 휴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조금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 SNS에 이번 주 합의를 이루기 기대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휴전 기대감이 나오고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이버의 컬리 입점. 네이버에서 연내에 컬리를 입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컬리가 입점되면은 새벽 배송 서비스인 샛별 배송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통한 신선 식품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저 증권가에 따르면 당연히 이번 전략은 양쪽 다 윈윈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납니다. 컬리 같은 경우는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네이버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선식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네이버와 컬리는 쿠팡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